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금요일 교차로 뉴스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임종렬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고객에게 1억 달러 이상을 배상하고 초과 인출 수수료 이중부가 신용카드 리워드 보너스 원천 징수, 고객 동의 없는 계좌 개설에 대해서 1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게 됐습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로이드 국장은 성명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신용카드 보상을 부당하게 원천 징수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과했으며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고객의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부한 후에 고객에게 35달러를 청구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보호국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카드 가입 시에 현금 보상과 보너스 포인트를 제공했지만 은행이 약속된 신용카드 계좌 보너스를 불법적으로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직원들이 소비자 모르게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신용카드 계좌를 신청하고 등록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금융보호국은 불법 신용카드 관행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7억 2,7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년에는 불법 압류에 대한 1,000만 달러의 민사벌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은행 측에 내렸습니다. 또한 2022년에 소비자보호금융국과 저축기관 감독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주 실업수당을 잘못 지급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2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소비자들에게 수억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전례가 있습니다. 구글이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생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집단 소송에서 합의한 1억 달러의 합의금이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하원이 법원 문서에 따르면 올해 초 68만 7,484명의 일리노이 주민들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25일 사이에 구글이 생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구글은 1억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지만 소송과 관련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사는 2022년 9월 구글의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95달러에서 96달러 사이의 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금은 7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한 일리노이 주민들은 우편 체크 또는 젤, 페이팔, 벤모, 디지털 마스터카드 등 자신이 선택한 전자 송금 형태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 제16대 회장에 김종호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은 지난 10일 노스브룩 힐튼 호텔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신입 회원 입단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종호 16대 회장은 이임하는 최선주 직전 15대 회장에게 감사 트로피를 증정하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교수 및 비즈니스맨 등 시카고 한인사회 각계 각층 인사로 구성된 7명의 신입 회원들은 김종호 회장으로부터 임명장과 로터리언 배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은 지난 15년 동안 시카고 일원에 거주하는 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한 카페 보카를 비롯해 도미니카 공화국 벽지 학교 지원 및 소아마비 퇴치 지원 등에서 국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이범숙 선생의 후손 서봉 이홍종 박사가 제주도 문화유산을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 기증했습니다. 이홍종 박사의 기증품은 미주에 하나밖에 없는 제주도 돌하루방 2점, 제주도 출입문의 기초석인 정주석 2개, 석등 3점 외에 고가구 등입니다. 원로 목사 이홍종 박사는 봉사와 선교 활동에 솔선수범하였으며 후학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만든 바 있습니다. 네비피어는 올해 107주년 기념식을 기념해 이번 주말 드론을 활용한 화려한 라이트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드론 라이트쇼는 7월 15일 토요일 오후 9시 45분 네이비피어 호숫가에서 열립니다. 라이트쇼는 무료이며 밤 10시에 열린 불꽃쇼에 앞서 진행됩니다. 네이비피어의 107주년을 기념하는 드론 라이트쇼의 메인 주제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라이트쇼가 펼쳐지는 약 10분 동안 아이스크림 애니메이션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이비피어 측은 2만 RPM 이상으로 회전하는 300대의 드론이 라이트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트쇼 외에도 7월 16일 전국 아이스크림의 날을 맞이해서
다양한 아이스크림 이벤트가 네이비 피어에서 열립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무료 아이스크림 시식 이벤트가 진행되며 네이비 피어 내 폴 브로스 파크에서는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판매합니다. 인기 있는 여행 매거진이 독자들 사이에 선정한 가장 좋아하는 도시 순위에 시카고가 또 한 번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두고 480만 명의 독자를 보유한 여행 매거진 트래블 리저는 최근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대도시 15위까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시카고는 1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트래블 리저는 16만 명 이상의 독자들로부터 관광지와 랜드마크, 음식, 문화, 여행객들의 친절함, 쇼핑, 가치 등의 기준으로 전국의 도시들을 평가했습니다. 트래블 리저 선정 여행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도시 순위에 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도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입니다. 매거진 측은 찰스턴에 대해서 남부의 매력과 도시 분위기의 완벽한 조합을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시카고는 뉴욕, 호놀룰루, 샌디에이고, 보스턴 등을 제치고 5위에 선정됐습니다. 트래블 리저는 솔직히 누가 시카고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윈디시티는 세계적인 박물관과 미술관, 다이나믹한 공연 예술과 풍부한 음식 등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의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스카이라인과 시카고 강을 따라 즐기는 건축물 크루즈가 시카고를 상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리노이주 총무처가 이전에 낡고 비효율적인 웹사이트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총무처 장관 알렉시는 성명을 통해서 개편된 웹사이트는 더 직관적이고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둬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운전면허증 갱신, 사업체 정보 검색, 구직 등 웹사이트에 이러한 변화를 주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아눌리아스 장관은 또한 주 총무처의 낡은 IT 인프라를 현대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웹사이트에 새로운 기능을 계속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베리 도서관 전시회에서 역사적인 박물관의 방대한 컬렉션, 독특한 유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뉴베리 도서관은 최근 여름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바퀴를 주제로 도서관의 주요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전시회 위를 시작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1900년대 만들어진 윌스를 주제로 한 엽서 등 다양한 윌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15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유명한 아카이브 컬렉션과 방문객이 가족 역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유명합니다. 도서관은 갤러리를 산책하든 도서관의 열람실 중 한 곳에서 조사하거나 컬렉션과 전시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퀴 전시 옆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팝업북이 전시되어 있으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미지가 입체적인 페이지가 있는 팝업북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89년 천문 달력과 1775년 전투 지도부터 1932년 피노키오 판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인터랙티브 요소를 찾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토요일 10월 15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뉴베리는 라이브 DJ와 푸드트럭이 함께하는 다양한 연사와 스토리텔러가 참여하는 무료 야외 쇼케이스도 개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바뀌는 미국 시민권 시험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시민권 시험이 내년 말부터 크게 변경된다는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시험 방식이 훨씬 까다로워져 한인들을 포함해 영어에 미숙한 지원자들이 시민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새 시험에는 영어 말하기 영역이 더 어려워 영어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나 난민 등이 이 시험을 통과해 미국 시민이 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새 시험에서는 시험관이 날씨나 음식, 행동 등 일상적인 상황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응시자가 그 내용을 영어로 묘사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며 현재 시험에서는 귀화 면접 시 담당관이 신청자가 이미 귀화 서류에 답한 개인 질문을 통해서 말하기 능력을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돼서 미국에 이주한 시민권 신청자들은 개인적인 질문이 아닌 사진을 기반으로 말하기 테스트를 진행하면 시험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어를 잘 못하거나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한 난민, 고령 이민자, 장애인 등이 새 시험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목요일 정부 관리들은 여성들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피임약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FDA는 13일 하루 한 번 복용하는 피임약 OP를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이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최초의 약품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임약 제조사 페리고는 내년 초까지 전국 매장과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판매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몬 기반 피임약은 1960년대부터 수천만 명의 여성이 사용해온 가장 일반적인 피임법으로 지금까지는 모두 처방전이 필요했습니다. 페리고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회사로 오필의 가격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해당 약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필에는 정자가 자궁경부에 도달하는 것을 차단해서 임신을 방지하는 프로게스틴만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좋은 효과를 보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페리고 경영진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알약과 포장재를 제조해서 내년 초까지 전국 매장과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